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2022년 4월 28일 목요일, 지금 현재 시간 오전 10시 25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종목은 방산 쪽이에요. 방산 쪽. 그 중에서도 LIG 넥스원과 한국항공우주를 좀 비교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LIG 넥스원. 자, 제가 뭐 이렇게 좀 방산주들을 정리를 좀 했거든요. 방산주를 정리했는데 여기서 빠진 종목들도 많습니다. 실제로는요. 예, 빠진 종목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EM 코리아 같은 그런 종목도 빠졌죠. 저도 그때 뭐 정신없이 이렇게 막 정리를 하다 EM 코리아가 여기 위에 있네요. 예. 하다 보니까 뭐 빠진 그런 종목들이 많겠다 싶습니다. 뭐 그거는 그 추후에 다시 한번 또 업데이트를 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요 정도로 일단 주요한 종목들은 다 있으니까요. 자, 국내 방산주들 중에서 오리지널 방산만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LIG 넥스원입니다. LIG 넥스원. 대부분 다 방산 이외의 사업들을 갖다가 영위를 하고 있죠. 뭐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뭐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 장갑차, 뭐 이쪽 부분을 하고 있지만 실제는 뭐 철도라든지 수소 산업도 한다고 그러고요. 수소 사업도 굉장히 여러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다 마찬가지죠. 사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분 100%를 들고 있는 하나디펜스의 자주포죠. K9 자주포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라든지 아니면은 그 천궁의 발사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엔진도 항공기 엔진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카이 즉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방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뭐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보잉사의 그 1, 2차 밴드 업체죠. 기체를 만드는데 부품이 들어가는 밴드 업체이기도 합니다. 방산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죠. 보잉도 물론 뭐 전투기라든지 아니면은 군용 비행기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한국항공우주는 이제 그 보잉사의 그 여객기에 들어가는 여객기 기체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공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쪽 영향도 좀 일부 받아요. 뭐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뭐 작은 기업들이 있어요. 뭐 아스트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아스트가 아니라 휴니드, 그죠? 죄송합니다. 아스트가 아니라 휴니드와 같은 그런 기업들은 방산 쪽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휴니드도 보잉사 쪽과 많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갖다 공급하는 주요 벤더 업체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저기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꼭 이게 방산주다, 100% 오리지널 방산주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다만 LIG 넥스원은 제가 알기로 거의 100% 사업의 거의 100%에 가깝게가 전량 다 그 방산 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뭐 정부가 하고 있는 인공위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닐 수 있겠지만은 근데 어디까지나 그 부분은 아직 연구 단계, 연구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연구 개발비 지원, 그 다음에 뭐 부품 같은 거를 공급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뺀다면 거의 압도적으로 방산 쪽이 많죠. 자, 해서 개인적으로 그래도 방산이다. 큰 종목들 중에서 방산이다라고 하면 보통 한국항공우주와 LIG 넥스원 이 두 종목을 보통 말을 하죠. 두 종목. 그럼 이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더 나을까라는 부분을 갖다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죠? 앞으로 방산주들이 잘 간다라는 가정하에 자, 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무조건 맞다는 아니고. 자, 일단 뭐 한국항공우주 좀 정체돼 있습니다. 지난 3월 28일, 3월 28일 고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정체돼 있는 듯한 마치 박스권 흐름이 나오는 듯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신고가죠. 만약에 한국항공우주와 같이 박스권이었으면은 요렇게 요렇게 즉 7만 한 8천 원? 7만 한 8천 원?
그 정도 밑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었어야 되는데 뚫고 갔습니다. 뚫고 갔어요. 계속 뚫으려고 지난주부터 움직임이 나왔죠. 자, LIG 넥스원은 바로 이제 어제입니다. 어제 4월 27일 수요일 날 장중에 오전 장 시작한 뒤에 얼마 안 돼 가지고 실적이 나왔어요. 실적이 나왔는데 너무 좋게 나왔죠. 제가 실적표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실적표를 좀 보시면요. 매출액, 매출액이 지난해 동기 대비 22%가량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이게 300%죠. 300%. 300% 정도면은 4배입니다. 영업이익이 300%, 4배 정도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만. 엄청난 그런 수치죠. 이 정도면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늘어났는데 이것만 보면 좋은데 사실은 이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죠? LIG 넥스원의 1분기 수출 비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방송을 통해서도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수출 비중이 있는데 수출 비중이 실상 제가 오늘 오전에도 뭐 대신증권 등 대신증권이랑 하나투자증권 나온 리포트를 이렇게 읽어봤는데 수출 비중이 대략 11%예요. 11%. 그리고 지난해 12월 31일자 기준으로 수주가 총 7조 원대입니다. 7조 원대. 수주가 총 7조 원대입니다. 자, 근데 이 7조 원대 중에서 7, 8조 원 정도에서 그 50% 이상이에요. 50% 이상이 해외 비중이에요. 해외 비중입니다. 그러면은 이 실적이 늘어난 부분들을 갖다가 추정한 게 어떻게 추정했냐면은 수출 물량 비중이 늘어나서예요. 매출 중에서 수출 물량 비중이 늘어나서. 즉 수출은 국내 방사는 방사청이랑 계약할 때 일정 부분의 이익은 보장해 주지만 이익률이 굉장히 낮죠. 굉장히 낮습니다. 거의 고정됐다라고 볼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방산주들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부르죠. 경기 방어주, 그죠? 방어주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수출은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마진율이 좋다라는 겁니다. 자, 지난 1월인가요? 2월인가요? 1월로 기억하는데 천궁2를 아랍에미리트에 수출을 했어요. 그게 당시 한 4조 원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거까지 합치면 대략 한 10조 원입니다. 10조 원. 수출 비중이 높게 수주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즉 뭐냐면은 매 분기로 갈수록 수출 물량이 늘어나면 실제로 마진율과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동시에 같이 늘어나는 구조예요. 굉장히 좋죠. 이런 거를 성장주의 정석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그죠? 사실은 실적면으로만 본다라고 했을 때는 LIG 넥스원이 아마 갑일 거예요. 가장 좋을 겁니다. 자, 주식에서 실적만큼 강력한 재료는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히 LIG 넥스원이 당연히 주가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가 강세가 아니라 주가 상승이 잘 안전하고 든든하게 나올 것이다라고 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항공우주는 사실은 실적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좀 부재해요. 그죠? 올해까지는 거의 뭐 비슷한 수준 혹은 올해 하반기부터 좀 나아지나 거의 그 정도입니다. 실적 면에서는 좀 LIG 넥스원에 비해서 확실히 떨어져요. 하지만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뭐가 강점이냐면 모멘텀 플레이 쪽으로 생각을 했을 때 LIG 넥스원보다 더 우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을 만들기, 모멘텀 플레이라는 건 말을 만들기 나름이잖아요. 그죠? 말을 만들기 나름입니다. 이것만 따내면, 이것만 계약해내면은 대박이다. 이게 사실은 바이오 종목들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뭐 10조 원 시장에 어떤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 뭐가 있다. 이러면서 막 PER을 갖다가 뭐 50배, 100배, 120배, 150배까지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 말 그대로 이게 모멘텀 플레이인데 이 모멘텀 플레이 면에서는 사실은 LIG 넥스원보다 한국항공우주가 좀 더 낫다라고 봐요. 자, 내년이죠. 내년 말에 미 고등훈련기가 2차 발주를 한다고 그래요. 고등훈련기 2차 발주가 됩니다. 그러면서 내후년 초, 2024년 초 정도에
미 해군 고등훈련기 1차 발주가 드디어 시작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록히드 마틴하고 아직 계약을 안 했어요. 근데 록히드 마틴이 뉴스를 읽어보면은 요번에도 KAI 맨날 헷갈려요. 이게 읽지를 못하겠어요. 혀가 꼬여가지고. 한국항공우주와 할 것 같아요. 자, 이거를 하면은 실제 수준은 뭐 수조 원에서 한 10조 원? 예, 10조 원대 초반? 뭐 요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물론 뭐 미 해군 고등훈련기도 나와봐야지 아는데 아마 비슷한 규모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사실은 미 고등훈련기를 갖다가 지금 현재 노후화된 고등훈련기를 싹 다 바꾸면 이게 양쪽을 다 합쳐가지고 100조 안팎이라고 그러죠.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근데 이제 이게 수년에 한 번씩 순차적으로 완전 노화돼서 막 가는 그런 기체만 일단은 바꾼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쪼개가지고 2차, 3차, 4차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거 수주 금액도 상당히 크지만 사실은 로키드 마틴이랑 또 이거 이 배분을 해야 돼요. 실제로는 얼마나 배분할지 모르겠지만은 여튼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얘네들의 이 고등훈련기 기체에다가 뭘 해놨냐면요. 로키드 마틴의 일부 기술과 그 다음에 최신의 전투기라고 하죠. 스텔스 전투기 F-35기 거기에 맞춤형 뭐 기판이라든지 이런 조작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카피해서 넣었어요. 예, 즉 고등훈련기를 갖다가 이 고등훈련기를 그 모는 이유가 로키드 마틴사의 최신의 스텔스기라든지 이런 기종을 갖다가 몰 수 있는데 가장 적합화된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즉, 요 최근에 로키드 마틴사 독일 같은 경우 35기의 F-35기를 갖다가 계약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왔죠. 그죠? 그럼 그거 뭘로 연습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따졌을 때 한국항공우주의 T-50기, 고등훈련기 이런 것들이 가장 적합하다는 겁니다. 즉 모멘텀 플레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아요. 물론 그 위에 뭐 필리핀이라든지 몇몇 아시아 국가와 그 다음에 중동 국가에서의 수주 모멘텀도 있긴 있지만은 사실은 더 큰 거는 사실 이거죠. 그래서 한국항공우주가 과거에 엄청나게 올랐었어요. 아마 기억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때 당시 고등훈련기를 갖다가 수주한다라는 그런 모멘텀 거기다 한국형 공격 헬기 만들겠다 뭐 이제 이런 이슈들로 해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그만큼 모멘텀 플레이하기는 사실은 한국항공우주가 좀 더 우위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원체 우리 투자자들이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죠? 물론 넥스원도 천궁2를 갖다가 기존의 아랍에미리트가 4조 원이면은 뭐 다른 나라에서 그죠? 다른 나라에서 더 크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4조 원이 아니라 5조 원, 6조 원, 7조 원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1, 2조 원짜리 규모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디 천궁만 만듭니까? 그죠? 요즘 핫하다는 형궁도 있겠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겁니다. 근데 항상 시장은 극적인 걸 좋아하잖아요. 극적인 거랑 단위를 갖다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죠? 향후 100조 원 사업, 향후 70조 원 사업, 50조 원 사업 이게 볼륨이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여기서 2차 혹은 해군에서는 1차 발주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 이거 발주하면 그 다음 것도 수주가 가능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죠? 미 해군 공군의 고등훈련기로 납품했다면은 그만큼 기종에 대한 안정성이라든지 기술적인 면 여러 가지 면을 다 검증을 받은 거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도 수출하기가 너무 수월해진다. 이런 논리가 적용될 수 있죠. 그래서 모멘텀 플레이에서는 한국항공우주가 좀 더 우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안전하고 든든하게 수주 모멘텀 그리고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가는 LIG 넥스원이냐 아니면은 모멘텀 플레이에 최적화된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쪽으로 갈 것이냐 그거는 개인적인 판단이겠죠. 개인적인 판단일 겁니다. 자, 뭐 선택이 저기죠. 물론 주가가 간다라는 가정하에 안 갈 수도 있어요. 안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갈지 안 갈지를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모멘텀 플레이하는 한국항공우주가 아무래도 탄력적인 면에서는 LIG 넥슨보다 좀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비교를 해봐 드렸습니다. 뭐 간단한 이유인데 어차피 내년이고 한국항공우주는 그런 수중 모멘텀이 미국 쪽 수중 모멘텀이
내년이고 하기 때문에 뭐 당장은 LIG 넥스원이 좀 우위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뭐 하니 이런 것들도 참고해 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들기도 합니다. 자, 이상 유민 아빠였고요. 예, 다음 방송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